안녕하세요. 북한아입니다. 조건검색식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재무분석으로 넘어왔어요. 그 중에서 주가 지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고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조지표를 보면서 매매를 하지만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단기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1분기가 얘기하면 몇 개월이에요? 1분기는 3개월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재무제표가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은 6개월마다 하나 반기마다 나오거든요. 반기마다 나오고 반기가 지나면 이제 3월이나 4월 정도에 이제 1년치가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짧아도 분기 3개월, 반기 6개월, 그 다음에 길면 1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이면 실제 데이터는 어디 걸 가지고 작년 거 1년치를 하려면 2023년, 2023년 거를 보고 해야 되고 만약에 반기에 그러니까 분기에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거? 2023년 3월까지 나오는 1분기 거를 가지고 이 재무제표를 갖다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 매매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무제표 안에 주가지표가 있고요. 주가지표 안에 가장 먼저는 퍼가 나는데 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나와 있고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해서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해서 퍼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당 순이익 EPS라고 얘기하죠. EPS 나누기 현재 주가예요. 그러면 또 EPS는 뭐냐? EPS는 주식수 나누기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아니라 주당 순이익. 그죠? 얘가 주당 순이익이니까 순이익이 되겠죠.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식수 나누기 그러니까 순이익이 EPS니까 퍼를 알기 위해서는 EPS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면 EPS를 갖다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EPS라고 지금 나와 있죠. EPS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PS는 뭐 말이 이렇게 재무제표를 볼 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PS라는 거는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느냐, 순이익이 얼마느냐. 그러니까 주식 수를 갖다가 주식수로 지금 순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순이익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이익은 분기별로 나올 수도 있고 반기별로 나올 수도 있고 1년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거에 따라서 EPS가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주식수가 100주예요. 그죠? 주식수가 100주고 예를 들면 순이익이 1000원입니다. 그러면 EPS는 얼마? 100찍 하면 10. EPS는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EPS가 10이라고 지금 10원이죠, 10원. 그죠? EPS가 이제 10원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10원인데, 이 EPS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순이익이라는 건 뭐랑 관련이 있죠? 배당이랑 관련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실제 이제 배당을 잘 안 하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는 이 순이익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순이익을 일부는 유보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배당으로 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보금이 많죠. 뭐 삼성에 지금 유보금이 몇십 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그러니까 외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에서 니네 그 유보금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배당해라. 그래야지 된다.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EPS가 높은 회사들은 배당할 확률이 높다. 즉, 순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실제 매매를 할 때는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많이 보죠. 예, 영업이익을 많이 봐요. 영업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뭐 올라오지만 실제적으로 영업이익보다는 여기서 이제 영업비용 다 빼고 실제 남는 순이익이 이게 많은 회사가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월급이 들어오면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 그게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EPS 같은 경우는 얘는 주당 EPS,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를 버느냐. 근데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PS를 갖다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EPS인데 EPS 보면 최근 결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최근 분기. 그죠? 예. 최근 분기, 예, 4분기 합.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 근데 최근 분기를 한번 보실까요? 100원 이상. 자, 이거를 갖다가 얼마로 볼까요? 10,000원 이상? 주당 순이익이 10,000원 이상? 수정. 검색. 예, 95종목. 요거를 갖다가 주당 순이익을 20,000원 이상. 수정. 검색. 그럼 36종목. 지금 이 회사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최근 결산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기아, CS홀딩스, 삼성화재, 그 다음에 대한제분,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주당 순이익 EPS가 20,000원 이상. 그러니까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난다는 얘기죠. 농심, 뭐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주식을 갖다 더 발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순이익이 늘어날수록 좋은 거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많은 회사를 갖다 골라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결산을 한번 볼까요? 결산을 했는데, 최근 결산을 보고 20,000원 이상 주당 순이익이 나온 회사. 삼성화재. 그죠? 예, 뭐 신세계, 농심, 뭐 이런 종목들, 삼성 SDI, 오뚜기 이런 종목들이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높은 회사. 즉 순이익이 높아도 되지만 주식 수가 적으면 EPS는 높을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주식 수가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10원인데 이게 10주면 1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 수가 적은 회사들이 그래서 순이익이 많은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농심은 이게 아마 주당 5,000원짜리일 거예요. 오뚜기도 그렇고. 그래서 5,000원짜리 주식이 많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 분석을 볼 때,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종목을 찾고 싶으면,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EPS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분석이라고 가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쭉 보면 재무제표가 있거든요. 재무제표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 순이익이 나오죠. 여기 보면 영업순이익, 당기순이익, 그죠?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이 순이익을 보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EPS는 재무비율에 나오나? 증가율이 나오고, 어디에 나오나? 자, 여기에 보면, 컨센서스라고 있어요. 컨센서스. 내가 EPS를 갖다가, 굳이 찾기 싫다. 그러시면, 이 컨센서스에 보면, 여기에 보면 EPS가 나와 있죠. EPS 1, 주당, 얼마. 예, 지금, 네, 2024년 6월 달 거, 6월까지는 5,000원. 그죠? 1개월 전에도 5,000원, 3개월 전에 4,000원.
이렇게 해서 주당 순이익이 좀씩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요렇게 해서 EPS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재무제표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지만 뭐 중장기를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실제 단기 매매할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